아시안컵 8강전에서 보여진 것은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신들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을 높였죠.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격파하고 8강에 안착한 것은 마치 극적인 소설의 전개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장전과 승부차기의 혈투 속에서 우리 선수들의 끈기와 정신력은 축구장의 격전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한편 일본 대표팀의 바레인전 승리는 전력에서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기 내용은 일본 팬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네요.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아쉬움을 간직한 작품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 감독의 한국과 일본 비교 발언이 일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의 발언은 아마도 두 팀의 스타일과 전술 또는 정신력 측면에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시안컵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문화와 전략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이 얽힌 국제적인 무대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맞붙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경기는 마치 두 거인의 대결처럼 아시아 축구계의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이토 주니어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슈는 일본 대표팀에게 있어 마치 어두운 폭풍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한 그가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서 일본 대표팀의 사기와 집중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토 주니어의 논란은 축구장의 승부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의 이미지와 정신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인 그의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축구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중대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법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토 주니어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 대표팀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의 축구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이번 아시안컵의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단순히 그라운드 위의 승부가 아니라 선수들의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얽혀있는 복잡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골키퍼 자이온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무르익지 못한 열매와 같습니다. 혼혈의 특이한 외모와 어린 나이에 보여준 잠재력으로 인해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이지만 국제대회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그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자이온이 보여준 공중볼 처리 능력의 부족은 일본 대표팀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자이온의 자책골 장면은 일본 대표팀에게 있어서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실수를 넘어서 팀 전체의 방어 전술과 골키퍼의 역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이온의 불안한 공중볼 처리와 팀 동료와의 엉킴은 마치 불안정한 탑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이온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대표팀 전체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골키퍼의 역할은 단순히 골을 막는 것을 넘어서 팀의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담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자이온은 아직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경험은 그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지 그리고 일본 대표팀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이온 골키퍼의 지속적인 약점 노출은 일본 대표팀에게 큰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일본 대표팀의 수비 전략과 골키퍼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요미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자이온의 불안정한 볼처리 능력은 일본 대표팀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오는 공에 대한 그의 반응과 포지셔닝 문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 정면 공격에는 강하지만 세트피스와 같은 상황에서는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조현우 골키퍼와 자이온을 비교하면 조현우의 안정성과 경험이 자이온에 비해 월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현우는 그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한국 대표팀에 신뢰받는 수문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자이온은 아직 경험 부족과 기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강전에서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이온의 성장과 개선 여부는 일본 대표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가 이번 경험을 통해 얼마나 발전하고 팀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이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일본 축구 대표팀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후원 필즈 바레인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 발언은 한국과 일본 대표팀의 전력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전술적으로 촘촘하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득점 능력과 골키퍼 측면에서의 우위는 한국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조현호 골키퍼의 활약은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성공적인 진출을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의 신들린 선방쇼는 마치 벽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국팀의 수비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일본의 골키퍼 좌우유는 경험과 실력 면에서 조현호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석은 아시안컵의 깊이 있는 전략적 이해를 돕고 각 팀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그들의 경기 스타일과 전술적 접근은 각기 다른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골키퍼 포지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각 팀의 전략과 전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현호와 좌우윤 두 골키퍼의 퍼포먼스와 그들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은 이번 대회에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의 실망과 우려는 자이온 골키퍼의 최근 경기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팬들이 후타바 커뮤니티에서 표현한 것처럼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적 접근과 팀의 운영 방식은 잘 짜여진 시스템 축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이온의 공중볼 처리 능력의 부족은 일본 대표팀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이온의 실수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를 넘어서 팀 전체의 전술적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골키퍼의 역할은 팀의 마지막 방어선일 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자이온의 불안정한 플레이는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적 시도에 대한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바레인 감독의 한국과 일본의 비교 분석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한국의 강점은 개인적인 기량과 능력에서 두드러지는 반면 일본은 체계적인 시스템 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교는 각국의 축구 스타일과 전술적 접근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향후 경기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일본 대표팀이 자이온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팀 전체의 전술적 안정성을 강화할지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이온의 개인적인 성장과 팀의 전술적 조정이 일본 대표팀의 성공적인 아시안컵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리아스 감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일본 축구 대표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토 주니어의 사생활 문제와 스즈키 자이온의 선발 문제는 감독에게 많은 외부적 압박을 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감독의 결정이 팀 전체의 전략과 퍼포먼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 축구에 있어 큰 변수가 됩니다. 감독의 흔들림이 곧 팀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본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16강 진출을 이루며 비판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감독의 리더십과 전략이 어떻게 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본이 현재의 내부적 이슈를 잘 관리하고 극복하여 한국과 결승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도전과 압박을 어떻게 극복하고 팀을 안정시키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면역력 강화 기능식품의 선물 기회는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복용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은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현재 일본 축구 대표팀의 상황은 여러모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의 전략과 팀 관리 능력은 이토 주니어의 사생활 문제와 스즈키 자이온의 성장 과정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심리적인 지원과 팀의 동기부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감독의 흔들림이 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며 이는 일본 팀의 아시안컵 전략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비판을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과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각 팀의 감독은 그들의 전략과 리더십 스타일을 통해 팀의 분위기와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대표팀이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과 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자신들을 흔들고 있는 내부적인 이슈들을 극복하고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스포츠적인 측면을 넘어서 아시아 축구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공된 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많은 구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는 특히 겨울철에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제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웰빙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